매수인과 매도인들의 가격 간극이 커지면서 관망세 시장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월 이후부터는 다시 시장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추세적 방향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월하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의 매매 가격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거래량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 반등되면서 1급지에서는 정거점까지 회복된 아파트들이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또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도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아파트의 가격선은 정거점 대비 85% 수준까지 상승되다 보니 가파르게 상승된 매매 가격에 부담된 매수인들은 매수를 꺼려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는 급감하기 시작했고 매도인들은 매도 호가를 고수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들의 가격 간극이 커지면서 관망세 시장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관망세 시장으로 접어든 가운데서도 시장에 참여하는 매수인들은 직전 실거래가보다 소폭 낮은 급매물을 거래함에 따라 통계 지표에는 하락 지표로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제2차 집값 폭락이 올 거다. 그래서 2022년보다 큰 폭으로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시장을 한번 바라봤을 때 지금 2022년도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일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도 2022년도의 집값 하락의 심리적 저항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잠시 조정을 보고 있는 관망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망세 시장에서는 추세적 방향이 잠시 상승이 있다가 조정을 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다시 추세적 방향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체감상의 부동산 시장은 2022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장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 대출로 인해서 거래는 증가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매도인들은 매도가 되면서 또 상급지로 이동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이렇게 선순환 시장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코픽스 금리 또한 마찬가지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 금리에 대한 저항이 낮아짐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작년부터 누차 강조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2월 이후부터는 다시 시장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의 체감이 바뀌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뒤에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줄고 거래는 늘고 있는 것입니다. 당분 가격이 급등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매물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2월 12일 수도권 주간 아파트의 가격은 0.04% 하락하면 전주보다 낙폭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3%, 인천은 마이너스 0.05%에서 0.02%로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경기도는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2013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지난해 11월 2,000건 선이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2개월 만에 2,000건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1월 주택거래는 계약 이후에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물량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 증가폭이 큰 곳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곳들이었습니다. KB부동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서울 25개구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도봉구가 전월보다 60% 많은 거래량이 신고된 상황입니다. 강남 3구 중에서도 집값 하락폭이 가장 컸던 송파구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아파트 계약 건수도 6,251건으로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기 아파트 계약 건수 역시 지난해 11월 5,973건을 기록하며 6,000건 선이 깨졌다가 2개월 만에 다시 5,000건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경기도는 고양시, 그리고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등의 지역에서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지역 일대의 거래량이 증가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선도 높아진 상황이고 매도인들은 매도 효과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청약 시장에 있어서도 분양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경기도로 빠지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경기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GTX에 대한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된 상황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바라봤을 땐 거시적 방향에서는 하락중입니다. 다만 미시적 관점에서는 상승 장세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거시적 방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락중입니다. 하락중인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하락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드렸죠.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상승 하락이 공존한 상황에서 하락하고 상승장도 물론 마찬가지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상승 하락하면서 상승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따라서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지금 다시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추세적 방향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거래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 2023년 8월이 가장 수치가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전부 다 가장 높았던 수치인데 서울 기준에서 보기 시작하면 2023년 10월 달에 3,000건대가 처음으로 깨지면서 2,000건대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23년 11월 1,800건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거래가 급감하면서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거의 10,000건 정도 나왔던 거래 건수가 8,000건대 그리고 23년 10월에 7,000건대로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11월 달 5,000건대로 완전히 급감합니다. 자,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 2,000건대에서 1,800건대, 1,500, 1,300건대까지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2024년 1월 달 아직 총 합의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거래 건수는 실거래 기한 한 달을 기준해서 삼기 때문에 2024년 2월 1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신고하는 거래 건수를 합산한다면 아마도 23년 10월 달보다 더 높은 수치의 거래 건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16일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2023년 10월의 거래 건수에 근접한 거래까지 지금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지금 6,827건이죠. 그래서 10월 달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다. 그리고 인천은 오히려 10월 달에 완전히 비슷한 수준까지 거래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자, 그러면 2월 달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을 시행했던
특례 보금자리, 그것도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있었죠. 그게 1월 29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2월 달의 거래 건수는 1월 달보다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따라서 2월부터 본격적인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급매물들이 소화되고, 그런 소화된 지역 일대에서는 전부 다 상승 거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기준에서 보면 매매가격 지수, 주간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자, 서울은 2024년 2월 5일 기준에서 마이너스 0.05%였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집계한 이 지역들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지역이고, 초록색으로 제가 집계한 이런 지역들은 전주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칠이 되지 않은 지역들은 전주보다 좀 더 소폭 하락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하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전 실거래가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의 거래가 되어서 이렇게 하락폭이 커진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반대로 직전 실거래가보다 상승된 거래가 나오면서 직전 매매가격 지수보다 이렇게 소폭 낮아진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그리고 강남 4구, 이런 지역 일대는 전주보다 소폭, 그리고 대폭 축소된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관악, 은평, 광진, 성동, 이런 지역 일대는 아직 조금 전주보다 소폭 하락폭이 증가된 상황이다. 경기도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경기도는 이 빨간색으로 집계된 지역 일대는 전주보다 상승한 지역입니다. 자,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군포와 의왕, 시흥, 화성, 오산, 광주, 파주,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구리, 이런 지역들은 소폭 하락폭이 축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GTX에 대한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상승되었거나 또는 소폭 하락폭이 축소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남과 김포는 상승으로 이미 전환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평택은 전주와 동일하고, 남양주, 광명, 안성, 과천, 여주, 이런 지역 일대는 소폭 증가된 상황이다, 하락폭이. 자, 그리고 안양 지역 일대에서도 만안구, 동안구, 용인, 기흥, 수지, 안산, 상록, 단원구, 그리고 수원, 장안구, 건성구, 팔달구, 부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고양, 일산, 서구, 이런 지역 일대는 전주보다 소폭 축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양, 덕양구는 이미 상승 전환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남 지역 일대, 용인, 처인구, 그리고 고양,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전주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게 되면 2024년 1월 13일 기준에서 대비해서 2024년 2월 17일 이 변동금리가 조금씩 축소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코픽스 금리, 이건 변동금리의 중고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 금리입니다. 자, 1월 13일 4.24%였던 게 2월 17일 4.12%로 소폭 금리가 하락했죠. 그리고 신규 코픽스 12개월물도 마찬가지 1월 13일 4.16%였던 게 4.04%로 낮아졌습니다. 자, 이제 변동금리 또한 3% 시대로 다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4년 1월 13일 기준에서 신규 코픽스 금리가 4.03%였던 게 4%로 소폭 하락했죠. 그리고 신잔액 코픽스 금리도 4.03%였던 게 4%로 2월 17일 기준 4%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3%대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또한 카카오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월 13일 기준 최저금리가 연 4.24%였습니다. 변동금리가. 그런데 2월 17일 기준 연 3.93%로 3%대로 다시 진입한 상황입니다. 자, K뱅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월 13일 기준 신규 코픽스 금리 6개월물이 3.93%였고 지금 똑같이 2월 17일 변동 없이 3.93%입니다. 이미 3%대로 접어든 상황이죠. 또한 신잔액 코픽스 금리 3개월물도 3.67%였던 게 3.29%로 대폭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코픽스 금리가 공시되었습니다. 자, 12월 달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 금리가 4%였습니다. 이 4%였던 게 1월 15일 공시가 나왔을 땐 3.84%로 하락폭이 컸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2월 15일 날 공시가 되었습니다. 3.66%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코픽스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봐왔던 금리들은 2월 17일 기준입니다. 2월 17일. 따라서 2월 15일 날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도 3%대 금리를 보게 될 겁니다. 잔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을 거의 대부분이 요 기준의 코픽스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받기 때문에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 금리가 가장 중요한 금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변동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따라서 변동금리를 원하는 수요가 지금도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낮아진 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따라서 신생아 대출을 받고자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억 원 이하 매도를 계획하는 분들, 매도가 성사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9억 원 초과되는 고가 아파트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그 갈아타기 하는 데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선순환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자,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크게 예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